복리가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 투자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능력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를 행동의 문제로 생각한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관리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고 차트를 확인하고 사고 팔기를 반복한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와 사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복리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아무 투자에서나 자동으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복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의 선택이 필요하다. 첫 번째, 구조를 만들 때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두 번째, 구조가 완성된 뒤에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켜지지 않으면 복리는 시작되지 않거나 중간에 끊긴다. 미국의 한 대형 증권사는 장기 수익률 상위 계좌를 분석한 적이 있다. 가장 성과가 좋았던 계좌는 전문 투자자의 계좌가 아니었다. 대부분은 이미 사망해 거래가 불가능한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계좌였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계좌들이 가장 높은 수익을 냈다. 이들은 시장을 예측하지도 위기를 피하지도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구조를 깨뜨리지 않았을 뿐이다. 국내외 개인 투자자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가장 자주 거래한 투자자일수록 연평균 수익률은 더 낮았다. 문제는 이 모든 행동이 합리적인 관리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복리는 관리할수록 약해진다. 여기 이 원칙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회자된 투자 이야기다. 한 중국인 할머니는 젊은 시절 국영기업과 대형 우량주 위주로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주식 계좌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계좌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고 매매도 불가능해졌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할머니는 주식 시장을 보지도 않았고 뉴스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변동성에 반응할 수도 없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계좌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 결과 계좌 안에는 배당과 장기 주가 상승이 누적되어 상당한 자산 규모가 형성돼 있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 할머니가 똑똑해서도 시장을 예측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가 시간 동안 깨지지 않았을 뿐이다. 복리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가 유지된 시간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들은 행동에서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아서 생겼다. 이 말은 더 많이 사고 팔았어야 했다는 뜻이 아니다. 버핏이 말한 실수는 구조를 만들 때 결단을 미뤘던 순간들이다. 이해했지만 사지 않았던 기업, 확신이 있었지만 망설였던 결정, 장기적으로 유리했지만 단기 변동성을 두려워했던 선택, 즉 복리가 시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일단 구조가 완성된 뒤 버핏이 강조한 원칙은 분명하다.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샀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란 변동성에 반응하지 않고 중간에 구조를 의심하지 않으며 장기 복리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정보를 모르는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구조를 만들 때는 결단했고 구조가 완성된 뒤에는 그 결단을 존중하는 태도다. 복리는 추가 행동이 아니라 추가 행동이 멈췄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언제 사느냐가 아니다. 언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다. 구조를 만들 때는 결단이 필요하고 구조가 완성된 뒤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 말이다.
투자는 더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구조를 만들 때는 단호했고 그 구조를 장기간 지켜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가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선택이다.